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공조본에서 지금 내란 혐의로 윤석열 등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곳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맨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조본이 미쳤습니다. 예? 이 체포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중단하고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사법기관인지 법집행기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자, 기사를 보면 말이죠.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발부가 되면은 집행을 할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요. 법원에서도 이 체포영장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야, 이거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썩었어도 부패했어도 혼돈했어도 이렇게 법집행기관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거 지금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계엄이 내란행위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모략을 해서 나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주동자들은 물론 그동안 국헌을 문란하고 국회를 독재하고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여기에 맞장구 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세뇌에 맞장구를 쳐서 심지어 국민의힘당에서까지 한동훈이 같은 자가 이준석이 안철수 이런 자가 영합을 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법기관이 법집행기관도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다라고 예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고발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고발장을 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휘하에 있는 시민단체들인데 그 고발장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내란 수괴로 수사를 하면서 미친 정말 강난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랍니까? 어떡합니까? 12월 3일 날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 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으로서 내란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계엄을 선포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지키려내려 한다. 이렇게 본인은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다. 입법 독재를 위해서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국회를 지적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중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계엄 선포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그 진정성이나 그 진위의 수위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헌문란이 아니라 계엄이 국헌문란을 시키고 있는 세력들을 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비상한 행위로 봐야 됩니다. 특별하면서도 비상하면서 강력한 행위로 봐야 됩니다. 또 계엄의 절차도 대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켜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공조수사본부의 이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 수괴 혐의다라는 의율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방법원에서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발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완전히 국가 수사기관을 이 내란 핵책 종북 세력들이 동원해서 자신들의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불법적인 공세로 봐야 됩니다. 고발에 의한 이번 수사 절차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법집행기관이 이런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에는 헌법재판소법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상 절차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헌재 심리는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을 근거해서도 수사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고선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증언, 보충이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헌법재판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회의 동의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그 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도 다시 탄핵 소추되는 그런 반복적인 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형식적인 논리만 따져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 3인의 추가 임명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번 탄핵 소추가 있기 전부터 비어있는 세 자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자리를 보충하자라고 여당은 얘기해왔고 야당은 거부해왔습니다. 국정마비를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충을 지연시켜 온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 것입니다. 보충 증언을 해주면은 심리가 속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탄핵하려고 했던 기관장들, 감사원장들, 방송통신위원장들
장관 등 검사장에 대한 가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인선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정공백, 국가기관의 마비가 해소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관 3인이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에 의해서 미뤄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니까 3인을 다시 지금 당장 충원하자, 이것은 고무줄 잣대이고, 법을, 나라 중요 기관에 대한 인사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야말로 국헌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불가한 것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권한대행이 또 다른 권한대행이 두 번째 들어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행동을 보면, 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계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던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최상목이란 사람이 이 나라의 이런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체를 지킬 수 있을지, 국헌문란을 막을 수 있을지, 종북 반국가 세력이 척결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기 영합적이고 야당과 야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임자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설사 다시 탄핵 소추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이념과 건국 이념을 반드시 지키고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추가 임명이 결정될 시점에 그 3인의 임명을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이 공조수사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 끝에서 풍전등화의 상태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불법 탄핵, 부정선거, 연속되는 부정선거, 그리고 그 후에 들어선 문재인 불법 정권의 공사나 착동 등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그 기반이 산산이 조각나고 그동안 세워졌던 각종 위협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반역적이고 반체제적인 활동은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부정선거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라크, 민주 콩고, 키르기스탄 등등에서 한국에서 제조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고,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주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날아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완전히 국제 자유 질서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한국의 부정선거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특히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선관위, 한국의 대법관과 판사들, 한국의 민주당 세력들은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국제적 인식이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은 이번 계엄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는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내란, 외환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비상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법 탄핵이 한 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함께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 소위 후임 체제와 싸워서 한국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 윤석열 정권은 탄핵돼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 상황을 되돌아볼 때 그 타당성, 합리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의 주권은 신장되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싸우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더 낭떠러지 끝으로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권, 윤석열 정권이 탄핵 소추되고 난 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지금 고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체제와의 싸움에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보다 많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도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질적인 효과, 결과는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보수 진영을 편을 들었다가 어떤 때는 자유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적과 내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소위 실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명박 세력들과 야합하는 모습에 우리 진정한 애국자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백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세력들을 제어, 통제, 제한시키는 것이며 그 방법은 얼마 남지 않은 합법성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그래도 활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구국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감정대로라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혁신을 주장하고 실현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엄청난 후과가 있는, 그런 후과가 예상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좀 더 계산을 하면서 냉정하게 형세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체포영장, 윤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되지 말아야 하며 수사기관들은 하루속히 계엄과 내란을 명확히 구분해 주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관들의 추가 임명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을 추가 임명하려는 세력들이 좌건 우건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 목소리는 이 나라를 허물려는 목소리로 판단해서 애국시민들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하려는 세력들을 비판, 견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6인체제에서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6인체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현 정권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심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3인이 결혼된 상태에서 6인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심리가 가능한 것인지, 평결이 가능한 것인지, 시류나 여론이나 세력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헌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국 시민들은 더 활기차고 줄기차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힘차게 해야 합니다. 이틀 전인 광화문에서 열린 애국 시민들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열기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와 강도를 유지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해가 바뀌어 오는 4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애국 집회에서는 더 많은 애국 인사들이 집결하셔서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 힘과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이틀 전 광화문 집회에 국민의힘당 관계자가 나와서 큰절을 하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국민의힘당은 취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당은 기회주의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이고 시류를 따라가고 여기저기 눈을 돌렸다가는 국민의힘당은 공중폭파될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분발과 결의를 촉구하면서 이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소식, 청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체포영장 청구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발부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